인류가 쌓아올린 거대한 문명의 역사 속에서 과연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명제는 유효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화가의 파괴적인 창작 행위가 현대 문명의 시각적 질서를 어떻게 재편했는지 고찰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뒤흔든 100대 사건 가운데 17번째로 기록된 위대한 전환점인 잭슨 폴록의 걸작을 소개합니다. 수백만 명의 삶에 영감을 준 이 혼돈의 미학이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그 구체적인 실체 속으로 초대합니다. 현대 미술의 정의를 새로 쓴 이 위대한 여정은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들어보시죠. 캔버스 위에 흩뿌려진 물감의 궤적들이 던지는 심오한 질문들에 이제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합니다. 인류 지성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던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긴장하셔도 좋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감상을 넘어 우리 시대의 정신적 자산을 확인하는 고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계속 갑시다. 지금 바로 그 전율의 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그림 한 점을 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인류 문명의 거대한 변곡점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잭슨 폴록이라는 한 개인의 투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잭슨 폴록의 투쟁이 어떻게 전 세계의 미학적 패러다임을 바꾸었는지 그 경이로운 과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새로운 영감의 불꽃이 피어오르기를 소망하며 이제 본격적인 탐구를 시작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포화가 멈춘 직후 미국 사회는 전례 없는 물질적 풍요와 동시에 공허함에 직면했습니다. 냉전이라는 새로운 갈등의 서막은 지식인들에게 기존 가치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감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주류 예술계는 박제된 고전주의의 틀에 갇혀 시대에 격변하는 에너지를 담아내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정체된 흐름을 단번에 깨뜨린 인물은 와이오밍 출신의 고독한 혁명가 잭슨 폴록이었습니다. 위대했죠. 그는 미술의 정의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전통적인 붓질의 한계를 넘어 인간 내면의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는 캔버스 위에 쏟아붓기 위한 새로운 언어를 갈구하였습니다. 뉴욕의 거리마다 넘쳐나던 역동성 덕분입니다. 뉴욕의 전후 역동성은 폴록에게 거대한 영감을 제공하였으며 이는 장차 현대 미술의 지형도를 바꿀 서막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당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이 어떻게 예술가들의 무의식 속에 침투하여 혁명을 일으켰는지 봅니다. 승전국의 영광 이면에 도사린 원자폭탄의 위협은 전후 미국인들에게 집단적 불안을 깊게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공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외부 세계가 아닌 인간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들었죠. 잭슨 폴록은 시대적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캔버스라는 치열한 전장으로 뛰어든 고독한 전사였습니다. 뉴욕이라는 거대한 용광로 속에서 그는 새로운 시대의 목소리를 대변할 창조적인 방식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무너진 인류의 정신적 가치를 다시 세우려는 그의 처절한 몸부림은 현대 미술의 지형도를 바꾸기 시작했죠. 전후 지성계를 지배했던 실존주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과 선택의 자유를 강렬하게 선포하였습니다. 폴록 역시 시대 정신의 자장 안에서 자신의 내면에 잠재된 무의식의 소리를 표현하고자 고군분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시각적 유희를 넘어 근원적 불안을 정면으로 마주하려는 치열한 정신적 투쟁의 결과물입니다. 신이 사라진 공허한 자리를 인간의 의지로 채우려 했던 당시 사조는 예술이 존재의 증명이길 원했습니다. 드립 페인팅은 실존적 선택의 순간들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자 기록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작업 과정에서 나타나는 우연과 필연의 교차를 통해 인간이 운명에 맞서는 방식을 목격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운 실존의 증거는 물감의 궤적마다 고스란히 박제되어 오늘날 우리에게 강렬한 울림을 줍니다. 기계 문명의 시대에 그는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움직임만으로 문명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예술가는 더 이상 세계를 묘사하는 관찰자가 아니라 세계 그 자체가 되어 움직이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선 하나하나에는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 온몸을 던졌던 화가의 뜨거운 숨결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실존적 예술의 등장은 인류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었죠. 우리는 혼돈으로 가득 찬 작품 속에서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질서와 존엄성을 발견하는 역설을 경험합니다.
삶의 허무와 절망을 창조적 에너지로 승화시킨 위대한 성취는 현대인들에게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존재의 고독을 광활한 우주에 펼쳐 보인 그의 용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자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어지는 의미가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 가치를 그는 캔버스 위에서 온몸으로 웅변하고 있죠. 와이오밍의 거친 대자연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폴록은 공간에 대한 본능적인 감각을 지녔습니다. 그 광활한 대지의 기억은 훗날 그의 대형 캔버스 작업을 지탱하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었죠. 뉴욕으로 상경한 젊은 폴록은 미술계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언어를 찾기 위해 매일같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고뇌했습니다. 알코올 의존과 정신적 불안이라는 극한의 상황은 그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술에 대한 열정만은 결코 놓지 않았던 위대한 화가였죠. 그의 내면에 소용돌이치던 격렬한 감정들은 캔버스 위에 거친 선들로 승화되었습니다. 리 크레스너와의 만남은 폴록의 불안정한 삶에 정서적 안정을 가져다준 결정적 사건입니다. 그녀는 폴록의 예술적 동반자이자 가장 강력한 지지자로서 그의 혁명을 함께 완성했습니다. 우리는 한 천재가 겪은 인간적 고뇌가 어떻게 인류의 자산으로 변모하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그의 고독은 단순히 개인의 감정을 넘어 전후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시대적 상징이었습니다. 폴록에게 캔버스는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고통을 정화하는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예술적 진실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었기에 훗날 현대 미술의 위대한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죠. 화가로서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의 내면은 더욱 황폐해져 갔지만 작품은 빛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캔버스 위에 조금씩 나누어 담듯 매 순간 처절하게 작업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의 에너지를 담은 위대한 유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인간의 파멸과 예술적 성취가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된 사례는 역사상 매우 드뭅니다. 그의 삶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추상 표현주의 작품이었으며 우리는 그 궤적을 따라갑니다. 작업실의 낡은 바닥 위에 새겨진 수많은 발자국들은 그의 치열한 투쟁을 보여주는 훈장입니다. 1948년 폴록은 이젤이라는 전통의 구속에서 벗어나 캔버스를 바닥에 눕히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예술가와 작품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완전히 제거한 미술사적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는 붓을 들고 캔버스에 닿는 대신 공중에서 자유롭게 물감을 낙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화가의 신체적 에너지가 중력을 타고 내려와 캔버스 위에 직접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이었죠. 이 기법은 화가의 몸 전체를 사용하는 일종의 의식과도 같은 역동적 과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캔버스는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장소를 넘어 거대한 사건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폴록이 선택한 산업용 에나멜 페인트인 듀코는 전통 물감과는 다른 독특한 광택을 지녔습니다. 높은 점성을 가진 이 페인트는 그가 의도한 가느다란 선들의 중첩을 완벽하게 가능케 했죠.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예술적 도구의 무한한 확장을 의미하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거침없는 손짓이 물리 법칙과 결합하여 빚어낸 우연의 미학을 목격하게 됩니다. 화가는 이제 대상을 묘사하는 자가 아니라 캔버스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물감이 바닥에 형성하는 저마다의 무늬들은 화가의 무의식이 물리적 실체로 변한 기록입니다. 그는 막대기나 구멍 뚫린 페인트통을 사용하여 물감의 흐름을 정교하게 조절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관람객들에게 화가의 역동적인 신체 움직임을 상상하게 만드는 효과를 줍니다. 그는 캔버스의 사방을 돌며 춤을 추듯 물감을 뿌렸고 이를 예술의 핵심 요소로 격상시켰죠. 미술사에서 도구가 이토록 화가의 신체와 유기적으로 결합한 사례는 폴록이 유일합니다. 그가 캔버스 위에서 펼친 퍼포먼스는 현대 예술이 행위 예술로 나아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물감의 점성과 표면 장력을 이용한 제어술은 현대 기술로도 재현하기 힘든 경지입니다. 그는 우연을 통제하고 그 안에서 자신만의 질서를 부여하며 예술적 자유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가 이룩한 기술적 성취가 과학적 합리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깊이 분석해 보죠.
가로 2.4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캔버스는 복잡한 미로처럼 얽혀 시각적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수치 해석 전문가들에 따르면 폴록의 작품 속에는 자연의 구조와 닮은 프랙탈 지수가 존재합니다. 이는 그의 우연이 실은 고도의 질서를 내포하고 있음을 수학적으로 입증하는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 프랙탈 구조는 인간의 뇌가 시각적으로 가장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수학적 비율과 일치하죠. 어느 한 부분도 소홀히 다루지 않는 올 오버 페인팅 방식은 화면의 중심과 주변의 경계를 허뭅니다. 이러한 시각적 민주주의는 모든 선들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거대한 유기체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겹겹이 쌓인 물감의 층위는 시간의 흐름을 박제한 듯한 끝없는 깊이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은 그림 앞에 서는 순간 그 거대한 에너지의 파동 속으로 끝없이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미세한 결 하나하나가 인류 지성사가 도달한 새로운 차원의 시각 언어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는 무질서 속에 질서를 품고 있으며 폴록은 그 진리를 작은 우주 안에 집약시켜 놓았습니다. 작품 표면에 모래나 파편 같은 이물질들은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물려는 파격적인 시도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작품으로 카오스 이론을 설명하며 예술과 과학이 만나는 아름다운 접점을 보여줍니다. 이 복잡한 선들의 미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는 대신 내면에 잠재된 우주적 질서를 다시금 발견하죠. 그의 캔버스는 닫힌 공간이 아니라 밖으로 무한히 확장되는 생동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시각 문화의 정점이 바로 이 작품 안에 압축되어 있다는 사실은 깊은 영감을 줍니다. 무한히 반복되는 프랙탈의 세계는 영원성을 갈구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합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무늬들은 사실 우리가 사는 우주의 가장 본질적인 질서를 완벽히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의 붓질은 중력과 가속도라는 우주의 언어를 빌려와 캔버스라는 공간에 시를 쓴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이 과학적인 미학을 통해 예술이 얼마나 고차원적인 지적 활동인지를 다시 실감하게 되죠. 이러한 과학적 경이는 곧바로 세계 자본 시장을 뒤흔드는 엄청난 경제적 가치로 환산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2006년 경매에서 약 1억 4천만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격에 실제로 거래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라는 역사적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죠. 단순한 금전적 가치를 넘어 현대 미술이 지닌 상징적 자본의 힘을 대변하는 중대한 지표입니다. 거대한 경제적 가치 뒤에는 거장의 신화와 그 희소성이 결합된 고도의 문화적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게팽과 같은 거물급 소장가들의 손을 거치며 이 작품은 부와 명예의 거대한 상징이 되었죠. 이러한 거래는 곧 미술 시장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기폭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숫자로 증명되는 예술의 가치가 인간의 욕망과 예술적 숭고함 사이에서 묘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술이 갖는 화폐적 가치는 작품이 지닌 문화적 영향력의 크기를 반증합니다. 천문학적인 거래 대금은 현대 예술이 감상의 대상을 넘어 강력한 권력의 상징으로 기능함을 보여줍니다. 미술 시장의 변동성과 가치의 상승 곡선은 인류가 창작물에 부여하는 신뢰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폴록의 작품은 전 세계 주요 미술관과 소장가들에게 가장 선호되는 안전 자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의 예술적 혁명이 현실 세계의 엄청난 경제적 성공으로 직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본의 흐름이 어떻게 현대 미술의 생태계를 재편하고 창작의 동력을 제공하는지 봅니다. 예술의 상업화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는 역설적으로 사회적 위상을 공고히 했죠.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던 고급 예술이 거대 자본과 결합하여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자본은 예술을 소비하지만 예술은 그 자본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영속화하는 기묘한 공생을 맺습니다. 경매장의 수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류가 하나의 창조적 아이디어에 부여하는 존중의 무게입니다. 이러한 가치 상승과 함께 대중과 비평가들 사이에서는 예술의 정의에 대한 전례 없는 논쟁이 일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를 무의미한 난장판이라 폄하하였고 다른 누군가는 세기를 넘을 걸작이라 칭송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혼돈의 캔버스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당시 지식인들의 치열한 비평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1949년 라이프 잡지가 폴록을 미국 미술의 아이콘으로 소개하자 거대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성우적인 비평가인 클레멘트 그린버그는 이를 유럽 중심의 미술사에서 벗어난 미국적 승리라 선언했죠. 이러한 치열한 논란은 오히려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증폭시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예술이 소수 전유물이 아닌 사회적 담론의 중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미디어의 집중적인 조명은 폴록을 단순한 화가에서 하나의 거대한 사회 현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이는 현대 예술가가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비판적인 시각들이 어떻게 역설적으로 이 작품의 신화적 지위를 공고히 했는지 주목해야 합니다. 냉소와 조롱을 넘어선 폴록의 예술은 결국 시대를 관통하는 진실의 힘으로 의구심을 잠재웠습니다. 비평가들의 날 선 공방은 그의 작품이 가진 깊이와 복잡성을 대중들에게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죠. 이 논쟁 과정을 거치며 현대 미술 비평의 방법론 자체도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난의 화살을 자신의 예술적 에너지로 흡수하여 더욱 거대한 폭발을 일으킨 승부사였습니다. 사회적 논란은 예술이 박제된 유물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시대의 목소리임을 증명하는 지표였죠. 누군가의 부정은 다른 누군가의 열광이 되었고 그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전설로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이 거대한 논쟁의 폭풍이 거친 후 어떤 유산이 남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의 예술은 당대의 논란을 훌쩍 뛰어넘어 미래를 향한 무한한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잭슨 폴록이 확립한 올 오버 페인팅 방식은 화면의 중심과 주변이라는 위계 질서를 완벽히 파괴했죠. 이는 이후 팝 아트와 미니멀리즘 같은 거대한 사조가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주요 미술관들은 그의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엄청난 자원과 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반세기가 훌쩍 넘은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예술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제공합니다. 결국 넘버 5 1948은 예술이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님을 우리에게 명징하게 증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캔버스 위에서 벌어진 치열한 생명력의 기록이자 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존재 증명입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카오스 속에서 파편화된 현대인의 자아를 발견하며 큰 위로를 얻게 됩니다. 동시에 인간 정신이 억압을 뚫고 성취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의 가능성을 황홀하게 목격하게 되죠. 시대를 앞서간 한 천재의 고독한 투쟁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프레임 자체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술사의 한 획이 아니라 인류 지성사가 도달한 영원하고도 눈부신 승리로 기록됩니다. 그의 예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우리는 그가 열어젖힌 새로운 세계 안에서 여전히 꿈을 꿉니다. 무수한 색채의 충돌과 융합이 빚어낸 이 아름다운 불협화음은 우리 현대 문명의 강렬한 자화상입니다. 동시에 이 거대한 작품은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정신적 지평을 비추는 등불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가 남긴 캔버스라는 거울을 통해 우리 내면의 가장 진실된 목소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가 치열하게 뿌린 물감의 흔적들은 이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창조의 꽃으로 피어납니다. 이 위대한 유산은 앞으로도 수백 년 동안 인류의 가슴 속에서 살아 숨쉬며 에너지를 공급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한 거장이 남긴 불멸의 기록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확인했죠. 잭슨 폴록의 그 압도적인 혼돈은 사실 가장 순수한 형태의 우주적 질서였음을 우리는 이제 깨닫습니다. 이 거대한 미로는 우리에게 길을 잃으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신을 찾으라 속삭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경이로운 여정을 마무리하며 각자의 삶이라는 캔버스 위에 물감을 뿌릴 준비를 마쳤죠. 지금까지 우리는 잭슨 폴록의 걸작이 어떻게 현대 예술의 지형도를 바꾸고 인류의 시각적 경계를 확장했는지 심도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또한 규정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진실된 에너지를 발산하는 위대한 예술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처럼 긴 시간 동안 역사적인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오늘 나눈 이야기가 작은 불꽃이 되어 매일의 삶이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새롭게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찾아 떠났던 여정을 여기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잭슨 폴록이 열어놓은 무한한 자유의 문은 언제나 여러분을 향해
활짝 열려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마다 창조의 기쁨과 실존의 존엄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창조적인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인류의 위대한 유산을 찾아 떠나는 여행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